네, 6월 10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번 주 지난 지치죠. 것처럼 네. 댓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주식 진짜 피곤하다고 명이 짧아지는 것 같다고 이런 분의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충분히 기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도 제가 31년 차 증권맨으로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주식 많이 했던 사람들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음.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 분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시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인파이트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좀 보고 흐름을 좀 음. 보면서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식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소위 전문 투자자들 있잖아요. 또는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전문가이시고 또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번 이 변동성 이후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일 대부분. 궁금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고수들은?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 대답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을 미리 예측하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요. 음. 근데 이거를 예측해서 맞춰보겠다고 하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직접 주변에 이 시장의 소위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사적으로 이런 방송에서 말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음. 여기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적으로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음. 대부분 잘 모른다고 그냥 대답을 해요. 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그 사람이 전혀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 또는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대응한다. 요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시장이 흘러가는 그대로 순응한다. 고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 요런 말씀으로 언제나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만은 언제보다. 네.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대세 하락으로 갈 때는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세 상승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대세 대표님 상승은 끝나지 보시기에?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변동성도 정말 무지무지한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10% 이상이 대형주들이 올랐다가 10% 이상 빠지고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여기에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지수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첫날 음봉이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이건 중요합니다. 이날 하락이 마이너스 8.29% 코스피가 빠졌고 어제는 플러스 8.18% 올랐다가 오늘은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 4.52인데 주중 저점은 마이너스 6.86. 음. 와, 지수가 그러니까요. 어떤 지수가. 경우에는 지수가 1년 동안 반년 동안 10% 정도에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권했나 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직전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직전의 저점이 지금 요 라인이에요. 최저점은 이 아래 꼬리에 있는 맨 라인이고 이게 7천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를 뺀 그 다음에 이 종가 요거는 7,200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7,000이 될지 7,200이 될지 이렇게 딱 부러져서 이 주식은 산수가 아니거든요. 음. 올라갈 때는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거기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그건 진짜 큰 걱정이 될 수가 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위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이런 거잖아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음. 더 상승하면 나중에는 별거 아니었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때 살 거리 되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근데 되면.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가면
맞아.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좀 아침 방송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네. 좀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지겹다고 하실지 제 얘기를 지겹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지겹습니다. 해 주세요. 어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닥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고용이 좋게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들어선 거고요. 지금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5월 밤에. 예 5 네. 월에 한 4.2% 정도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도 좋고 물가가 4% 이상으로 올랐어. 야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수급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페이스X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약 증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도 상당 부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내부적인 수급적인 요인이 있죠.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음.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는 늘 변동성이 심했어요. 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심한 우리 이벤트를 맞이하는데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있으니 지금 변동성이 심한 거고요. 요 변동성이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하나 둘씩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음.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시만기의 변동성은 만기 끝나면 해소되는 해소가 거잖아요. 되는. 네. 그건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그것도 끝나면 해소되는 거예요. 다시 음. 돌아온다고요, 그 돈은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금리 인상의 스탠스로 연준이 돌아서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번에 금리 동결로 예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캐비너시 신임 의장이 뭐 자기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점도표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기자회견도 안 하겠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첫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첫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긴 할 거 아닙니까? 거의 첫 만남인 거죠. 예, 기자회견을 할지 뭘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할 네.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커멘트에서 음. 이때 커멘트에서 지금 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른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이거 곧바로 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상 염두라는 단어만 예예예. 나와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나쁜 쪽 얘기한 거고요. 반대쪽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 요 요번에 뭐랄까 취임하고 처음이잖아요.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선거를 11월에 치러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 반하면서 행정부에서는 인하까지 원하는데 첫 취임한 사람이 그걸 반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동결도 아니고 예. 인상하겠다라고. 흔칩지 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런 거죠. 케비너시 의장은 약간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연준의 대체 대조표는 줄이되 금리는 인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AI 생산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부분 이건 다시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코멘트를 하면서 이번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일시적이고 결국은 전반적인 정황을 봐서는 뭐 무슨 인상은 인상이냐. 인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그 파월 의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음. 인상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인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한다. 이게 베스트인 거죠. 네. 그러면 곧바로 그냥 신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측을 하면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그렇죠.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 시장이 이러는 거예요. 급등했다 급등. 그게 제일 핵심 아.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면서 거기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이 있으니 음. 바로바로 사지 말고 다음 주까지 기간을 두고서 천천히 바라보면 사는 거고 무슨 사긴 뭘 사? 난 주식만 있어. 음. 하시는 분들도 주식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뭐 요즘에 제일 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그 상황까지는 불확실성까지는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정도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예.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해 주셨던 것도 예. 저도 이제 예. 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마감가까지 보신 상황은 또 약간 좀 보신 소회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도 괜찮았고 예. 장 막판으로 가면서 사실 더 좀 뺐잖아요. 예. 진짜 막판에는 예. 살짝 들어올리긴 했지만 오늘 흐름에서 중간중간 있었던 작용했던 뭐 뉴스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 그렇죠. 뭐 시장에서?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또 어.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면 끝났으니까 오늘 오늘 상황이요. 상황. 오늘 네. 상황이요. 네. 저는 오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아침에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견조한 것으로 있었잖아요. 쭉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강한 그 심리는 작용을 하고 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쭉 중간에 좀 흘러내리면서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뭐 이란에서의 물리적 이제 서로의 공수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어.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국제 수익률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막 소위 텐트럼을 일으킬 만한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각했으면 유가가 그냥 급등해 버렸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상황은 내일 동시만기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 그 선물 시장에서 한번 수급을 보면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 글자는 좀 이제 잘 안 보이실 건데 혹시 조정을 해서 크게 보여주시면 있을 수 있으면은 뭐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오늘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 차익 거래에서 2조 2천억 정도 순매도예요. 음. 저기 비차익 거래에서요. 그리고 차익 거래에서 7,200억 정도 순매도거든요. 이게 차익하고 비차익이 동시에 매도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한쪽이 매수라거나 한쪽은 매도하거나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차익 거래는 별로 없고 비차익으로 보통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이게 동시에 매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 동시에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 부분의 뭐랄까요? 작업들. 그러니까 어. 청산할 건 청산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지금 액션을 네. 하루에 다 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 들면 동시만기가 들어가 있는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게 동시만기 영향에 즉 선물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보시면요. 오늘 개인들이 5조 6천억 샀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관들이 2조 6천억 팔았는데 금융투자 1조 8천억 팔았어요. 네. 그 얘기는 한 8천억 정도는 어디서 딴 데서 팔았네요. 금융투자가 판 게 아니고. 보시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팔았잖아요. 네네. 어제 되게 독특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마지막까지 막 끌어올렸잖아요. 음. 근데 어제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어요. 양시장 모두. 기관이 예, 기관이 샀죠. 이렇게 사면서 네. 올렸거든요. 뜬금없이 기관이 무슨 변심했나? 갑자기 착해졌나?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사죠? 투신이 좀 많이 샀던 예, 것 투신이 같고. 어제 8천억 네. 정도 샀습니다. 네. 그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그리고 리밸런싱을 해요, 요번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네. 수급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음. 오늘의 또 매도는 시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 수급 여건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에서 외부의 매크로 환경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어서 어제는 급등했다 오늘 급락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도
선물없이 동시만기 수급 영향이 상당히 더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 시장이 종목별로 볼 때 그 종목이 개별적으로 혼자 이유가 있어서 빠지잖아요. 그건 같이 팔아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은 개별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뭐 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뭔가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뭐 기초 분석으로 매도의 신호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뭔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는 외부 충격이잖아요. 네. 그것도 외부 충격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악재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수급적인 이유이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다시 원위치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이 팔어?라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아.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판단을 개별적으로 잘 해봐야 되겠네요. 이 예. 종목에 예. 변화가 생겼나? 예.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슈가 뭔가 악재가 불거졌나? 그래서 예. 빠지는 건가? 근데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섣불리 예. 서둘러 팔지 않는 게 답인가요, 대표님? 왜냐면 그러면? 시장이 어. 이번에 최고점일까요? 지금 여러분 다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세 가지의 경우의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최고점 상투치고 이제 다시는 못 간다 저기. 다시는 8,800. 예, 8,000 이제 8,800, 8,000 못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요번에 저점을 찍고 이 이벤트 끝나면은 8,000 넘어서 10,000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예. 또 어떤 분은 요번에 떨어졌다가 반등은 할 것 같다. 근데 신고가를 다시 낼지 안 낼지는 난 아직 모르겠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번의 케이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떨어지는데 반등을 할 것 같고 그 반등 이후에 반등의 힘을 보고 이후에 판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흐름도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시면 다시 만을 가고 조정 후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번에 조정 보이고 다시 7월에 실적 발표하고 뭐 하반기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러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러면 사라고 그러고 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젠스랑도 사라 그러고 예, 갔어요. 예.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젠소랑 CEO도요. 네. 반도체 사야 된다.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거 그전에 없었던 노이즈나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가지 않냐. 네. 말레이시아인가요? 어디인가 맞아요. 금리 인상 지금 2차례나 지금 했다면서요. 음.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요번에 또 한다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22가 내일 하죠. 22가 내일 이제 기준금리 정책 유럽. 발표요. 네. 그리고 BOJ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합니다. 네. 이 두 군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금리 인상 기조로 변하는구나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 기조가 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미국 시장이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약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반등하면 팔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왜 제가 이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고 딱 잘라서 뭐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떨어지는 대로 이제 다시 더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또 지금 분위기 잡네. 자꾸 사라고만 하네. 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이걸 올라가는 데 팔고서 위험 관리하라고 얘기하면 맨날 위험 관리 한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 돈 못 벌지. 이런다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이 전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트레이더로서 주식을 오랫동안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간 속에서 지금은 수급적 요인의 불확실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하나하나 해소되면서 이후에 반등을 한다. 네. 근데 그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후에 신고가 내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리 섣불리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힘이 이후에 다시 신고가 내냐 안 내느냐의 포인트가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밑으로 깨냐 안 깨냐는 거예요. 네.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반전되는 거거든요. 추세가 반전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요. 시간이 꽤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이 시장을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이걸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고 이게 진짜 고점을 뚫고 8,800 넘고 만 가고 예. 이런 걸 미리 예측하지 말고 예. 일단 좀 많이 빠졌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은 있는데 고 반등을 한 순간에 예. 폭이라든지 예. 힘이라든지 예. 요런 걸 그때그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다. 지금은 어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거 자칫 그러니까요. 잘못하면은 네.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는 이거 지금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의 움직임이라는 건요. 만약에 이것을 샀던 사람은 8%에서 뭐 이렇게 레버리지 샀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크게 터진 거고 한 20% 맞아요. 터진 거고요. 반대로 야 이제부터 내려간다 생각하고 이걸 인버스로 만약에 산 사람은 그 다음날 8% 오른 날 또 터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지 네. 말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뭐 인도네시아 그 금리 인상 얘기도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예, 예. 인도네시아 말씀도 해 주셨고 ECB도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 BOJ와 제일 중요한 FOMC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뭐 스페이스X 이슈 있죠. 내일 예. 우리 동시만기 동시만기, 있죠. 오늘 밤에 CPI 뭐가 진짜 네. 너무 많아요. 예예. 너무 그렇습니다. 많아서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서 예. 이 중에서 좀 구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지나고 나면 예. 그래도 소멸되고 예. 네 아 불확실성 예. 제거 예. 쪽으로 예. 갈 재료와 예. 아 요거는 진짜 중요하게 좀 예. 신경을 끝까지 써야 된다. 예. 이런 것들 예. 구별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보여주세요 한번. 일단 제가 네. 적어 온 게 뭐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좀 살을 좀 붙여서 지금 저녁에 좀 좋아요.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살을 붙인 게 아니고 괄호친 거를 살을 붙여서 왔어요. 말로 네네. 설명드렸고 아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괄호쳐서 왔는데 뭐냐면 이번 하락의 원인이 이렇게 쭉 9가지가 있어요. 네. 이 외에 뭐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가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주말에. 그리고 이 괄호는 뭐냐면 해소 사유 또는 언제 되면 이게 해소가 되느냐를 적어 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로의 과도한 수급 쏠림. 요거는 리밸런싱이 끝나면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계속 줄장 팔지 않습니까? 너무 팔아요. 계속 팔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계적인 매도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 익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이 어떻게 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교롭게 반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기말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어떤 A라는 기관이 5%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7%가 돼버렸네? 그러면 이번 반기 말까지 요번 2% 줄이자.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급의 쏠림의 해소 과정 요런 것들은 이 반기말이 아마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기 말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그런 수급적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ETF나 주식 선물 또는 파생 상품과 연관된 것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사실 레버리지 때문에 더더욱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요. 뭐 보면은 이렇게 커피숍에도 그렇고 사람들 막 있는 담배 피는 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오늘 들은 얘기예요. 야 주식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 어떡하냐? 내가 야 나 근데 레버리지 사가지고 어저께 그만큼 벌었는데 오늘 또 다 원위치야? 레버리지 샀다는 얘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맞아요, 보면은 레버리지 맞아요. 거래했던 사람이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변동성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근데 이거 언제 그러면 끝나느냐? 변동성이 줄면서 그걸로 별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음. 변동성이 줄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해소되고 변동성이 시장이 안정감으로 들어가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비트코인 매매만 했었잖아요. 요즘 그쵸. 왜 비트코인 매매 안 합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변동성이 별로 없어. 한때 우리 반도체가 더 재밌어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인제 레버리지 해도 그냥 다른 주식 하나 비슷해.
이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기 말 수급과 스페이스X의 수급 이건 스페이스X 6월 12일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청약 증거금은 그전에 다 되는 거고요. 이후에 얘가 상승을 할 때 아마 패시브의 일부 자금이 그날 추종해서 쫓아 들어갈 거예요. 상장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에 월화 정도에 이게 이제 움직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거 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증거금도 빠져나오고요. 매도도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 자금들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능성 확대와 하반기 경기도나 우려 요 부분도 6월 말 요거는 요거랑 같이 보겠습니다. 유가 강세 지속되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 요거는 6월 말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요. 저의 이건 생각입니다. 네. 이건 진짜 어려운 영역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줄창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얘기를 계속해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이걸 얘기하면서 독립기념일날 뭘 선언을 하고 그리고 선거 체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지표들은 6월 말까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6월에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사실 벤스 부통령이 예. 중간 선거 전에는 반드시 이란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예. 뭐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속으로 중간 선거 전이면 그럼 11월 11월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간다는 예, 예. 얘기인가 뭐 이런 예,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예. 뉴욕 타임스에서 오늘 예. 보도가 나왔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예. 스위스에서 예. 미국하고 이란하고 예.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대표님도 예. 이달 안에는 뭔가 좀 긍정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시나 하려는 봐요. 보도들이 많이 보면 이렇게 그쵸.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 어. 기조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 그러면 이제 6월 말 정도에 요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로 변하는 거 이거는 아시아의 뭐 아까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금리 네. 인상하는 거 시장이 반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20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약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의 기조를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6월 17일 날 케빈 워시의 입을 통해서 이게 더 악화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당분간 우리가 기우였다 하고 끝날 거냐는 그때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6월 17일까지는 이러한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 분석에서 이격이 확대되면 다시 내려온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건 완료됐습니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밈 현상이나 포모 현상 있잖아요. 이것도 확 분위기 일어나가지고 한 2, 3주 동안 한 달 동안 막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또 확 축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유상자나 재무 리스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와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잠잠해지면 얘도 같이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에 해소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주에 수급적 요인은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지만 다음 주 6월 17일 날 있을 FOMC 회의 후에 케빈 워시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한다 만약에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17일까지를 나눠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성이 있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대표 종목이라고 칠게 어떤 종목이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현대차로 할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로 할게요. 현대차로 하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갈 수 있냐 없냐의 그 변곡점은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한번 들고서 한번 기회를 볼까 기다려 볼까라고 한다면 그 6월 17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 지금 너무나 많은 일정들과 예. 이벤트들 그리고 이게 언제쯤 뭐 해소가 될지 아니면 중요한 국면으로 다시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 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피터 린치 표현을 인용을 예. 하시면서 하락하는 주식 그러니까 예. 잡초에는 물 주지 말고 예. 이제 상승하는 주도주 예. 꽃에 집중을 하자. 뭐 예. 가지치기 얘기도 항상 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데 예.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대표님이 FOMC에서 대표님 생각에는 예. 그렇게까지 캐비너 씨가 매파적으로 이번에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만약에 대표님 생각한다면.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럼 고렇게 가정을 하고 요 FOMC를 무사히 넘긴다면 예. 다시 그 이후에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 우리나라 삼전이나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금 그 전에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로의 쏠림이 다시 나올까요? 예. 아니면 바뀔까요? 저는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뀌는 것은요. 주도주가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네. 주도주에 여전히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ETF의 규모가 3배, 2.7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훨씬 세야죠. 내려갈 때는요. 내려갈 때도 더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잘 버티는 게 많고 요즘도 그래요. 그 얘기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하면서 야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날이 연속적으로 되면은 야 이거는 좀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구나라고 팁을 주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여기에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인데 그중에 삼성전기가 최근에는 가장 센 모습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 제1선에 있는 요 세 종목 플러스 그 전동차 반도체 장비주들 장비.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장비는 지금 SK하이닉스가 2배 증설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루머로 퍼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지역에 팹을 짓는다. 네네.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팹의 증설 시대가 지기 때문에 장비주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주 중하고 요렇게 이렇게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센 쪽이잖아요. 제1선이기 때문에 빠지면 거기서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순위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급이 좀 변해서 다른 쪽으로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2선, 세컨 티어라고 얘는 2선의 주도주들이 있어요. 2선의 주도주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 있는 피지컬 AI에 있는 현대차 그룹하고 그리고 조선하고요. 그리고 ESS 그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올라가는 건 ESS거든요. 아 ESS 그리고 원자력 원전. 예, 원자력 네. 요런 데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대장을 한번 해봤던 데잖아요. 대장도 해본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완전히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빠질 때 사는 거 1선을 사야죠. 그리고 이제 그 2선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차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수급이 바뀐다면 코스닥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코스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지겨울 정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은 수급적 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코스닥의 구조적 변화로 해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급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 LST로 하니까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KLX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테오젠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1, 2, 3, 4, 5위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오늘 네네. 3.8% 오늘 같은 날 이게 상승했네요. 주성이 요즘 주성이 지금 세죠.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6, 7위인 리노공업이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원익 IPS 있습니다. 그 밑에 이오테크닉스, 파두, HPSP, PSK, 장비. 심텍 되게 많이 들어왔죠. 맞아요. 이 반도체 장비 소부장들이 네. 엄청 많이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얘네들의 기업 가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들 지금 얘네들 고평가 종목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 시총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 활성화 정책이 된다, 이걸 사겠습니까? 밑에 걸? 아니에요. 여길 걸 삽니다. 위에. 예, 위에 걸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반도체 소부장. 나는 바이오라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바이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죠? 2차 전지하고 뭐 저 피지컬 AI 이런 종목이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다음 차례가 오면 여기가 시뻘개지지 밑에 있는 게 빨갛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중에서도 시총 네. 상위. 예, 네. 그렇게 아. 판단하시면서 네. 이 안에 있는 종목도 그러면 한 3선, 4선으로 내가 전체 관심 종목을 그 정도 놓고요.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종목이 많지 않냐.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을 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는 뭐냐면 그런 종목이 좋으니까 다 사가지고 기다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움직인다면 거기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상황에서 준비한 사람이 살 수 있지. 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오른대 그래서 그러면 뭐가 오른대 이러면은 이미 주가는 떠버린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선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돌렸을 때 좀 예. 모든 불확실성이 좀 잠잠해지고 예. 다시금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게 된 날이 온다면 예.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일선으로는 반도체와 소부장 쪽, 예. 그다음에 이선으로는 현대차 그룹과 조선, ESS와 예. 원전을 예.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 두 번째 장표가 너무 궁금해서 요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아침에도 이거 잠깐 네. 언급을 드린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경험상으로 볼 때요. 이거는 퀀트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애널리스트에는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음. 경험상으로 볼 때 그리고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많은 책을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시장의 고점은요. 우리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돼갖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가 얼마고 하이닉스 목표가가 얼마고 지수 목표 지수가 얼마 그렇게 형성하지 않아요. 고점과 저점은. 고점과 저점은 심리가 깨질 때 그냥 까지는 겁니다. 지금 심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하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파는 곰이에요. 지금 계속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서 계속 믿고 가는 황소들은 누구예요? 개인들입니다. 개인의 ETF예요. 특히 또 네. ETF에 많이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그 사이에서 어쩔 때는 뭐 사기도 하고 어쩔 때는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을 볼게요. 개인들로 인해서 이 강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만약에 심리가 깨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ETF의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 금융투자의 거래가 조 단위로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면 그거는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먼저 왜 눈치 빠른 사람부터 팔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그대로 기다려보자 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야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나만 우리 상투에 잡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 팔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심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심리가 수급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포모와 피어로 인해서 상투와 저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종합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볼까요? 우리나라 차트 볼까요? 지금 요걸 보면서 보세요. 이 기울기가 볼게요. 이 기울기가 요걸 클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울기에 가다가 얘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전쟁 때문에 그러지 않냐? 아니요. 뭐 그거 상관없이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려놨지만 얘가 이런 기울기로 가다가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다시 내려왔죠. 요번에도 이 기울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기본. 주식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 안으로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속성을 좀 가져요. 이때까지는 이게 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울기에서 급격하게 내려가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금 이 가로선을 왜 그려놨냐면 내려와서 바로 올라가면 이 추세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가격 조정이 생기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조정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량 소화 다 하고 물량 네. 소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담보 부족도 생긴 거 다 그러니까요. 털리고 기관들 로스컷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소화가 되고 나서 나중에 터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다시 10,000포인트 간다고 쳐요. 이걸 내가 그대로 다 들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자, 여기 떨어진 동안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난 계속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난 이걸 못 기다려. 그래서 나 여기 깨면 팔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거고, 왜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주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모형을 제가 그린 거예요. 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고점에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네. 이 여기서 벌어져서 내려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실까요, 다시? 얘가 지금 이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네. 이 전체적인 이게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깨면은 여기처럼 이런 모양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반등도 아직 안 하고 요쯤에 있는 거예요. 잘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을 노리고 한번 거래를 하는데 이 반등이 세면 다시 추세선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 3번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고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국면이네요. 그렇죠. 항상 갔다가 빠질 때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근데 이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한테 머리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이 밑에까지 아예 안 가는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만 됐으면 이 어제같이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많이 안 빠졌으면 이 밑에가 7,000이잖아요. 어제 8,000 아닙니까? 이 8,000에서 7,000까지는 많이 빠져야 돼요. 12%나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시름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 이거 깨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다행스러운 건 오늘 아랫골이 달았잖아요. 네.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반등을 줬다는 거는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내일 동시만기나 이런 수급적 요인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뭐 이걸 깨고 내려갔다 하는 분위기는 현재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말씀이고 지금 워낙에 중요한 국면에 있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들을 수가 있었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B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병창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선엽 대표님, 김장렬 센터장님, 또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까지 저희 훌륭한 강사진들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통해서 구독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르락 내리락 정말 힘겨운 시장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구독 서비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차영주 소장님의 단독 방송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